안녕하세요. 국민이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국어부터 시작을 할게요. 국어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도 그냥 막 체계 없이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라요. 일정한 구성이 있거든요. 1번부터 쭉 보시면요. 9번까지는 합법, 작문, 문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번부터 10번까지네요. 이 회에서는 지금 회에서는 10번이네요. 때로는 9번일 수도 있고 10번도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회에서는 10번까지네요. 11번에서 쭉 시작을 해가지고 보시면 19번까지는요. 문학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것이 지금 비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20번부터 25번이 마지막 문제거든요. 여기에는요, 비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출제위원들도 여러분들이 처음 첫 시간이 국어잖아요. 1교시 때 국어에 실수하는 거를 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검정고시는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절대평가고요. 그래서 1번부터 2번은요, 좀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얼마나 쉬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대화에서 수연의 말하기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연의 말하기 목적이니까 수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감 좀 빌려줄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인가요? 그쵸, 부탁이죠. 너무 쉽죠? 2번 볼게요. 다음 질문 목록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면담 대상은 수의사네요. 근데 그 목적이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거래요. 수의사라는. 그러면 직업이잖아요. 직업이잖아요. 뭐예요? 직업의 장점, 직업적 보람. 요거는 당연히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수의사 자격증도 필요하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가족관계죠. 아닌 것은 이렇게 표시하면 실수할 염려도 없겠죠. 그래서 의사선생님한테 면담하는데 가족이 몇 분이나 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3번 볼게요. 본격적인 문법 문제입니다. 품사라고 그랬죠? 품사는 총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어요. 오늘은 문법 첫 시간이니까 그냥 가볍게 왜 설명만 맛보기를 해드릴게요. 품사는 9개가 있어요. 외우기 힘드시다고요?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국어의 구자잖아요. 9개예요. 영어도 가르쳐드려요? 영어는 품사 몇 개예요? 8개예요. 왜요? 영자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구품사가 있습니다. 구품사에서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는 명사예요.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명찰 간다고 그러죠? 호명한다고 그러죠? 사람 이름 부르는 게 호명이잖아요. 이러한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게 대명사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숫자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 숫자 공부하는 학문이 뭐예요? 수학이잖아요. 수사예요. 얘네들 다 합하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얘네들 합한 거를 단톡방 만들었어요. 체온이에요. 신체라는 말 들어보시죠? 문장의 몸이 되는 역할을 해요. 이 체온에 라이벌이 있어요. 네. 라이벌은 약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온에 약 올려요. 용용 죽겠지 용언이에요. 진짜 용용 죽겠지 용언이 아니라요. 외우시기 편하시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활용해서 용언이에요. 그 다음에 용언에는 뭐가 있냐면요. 동작을 나타내면 똥동동동 동사. 상태랑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형용사예요. 어느 나라 언어나 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체온 앞에 붙어서 꾸며주는 말은 관형사고요. 꾸며줘요. 얘를 이렇게 꾸며줘요. 체온을요. 동사 형용사 앞에서 꾸며주는 말은 부사라고 해요. 요즘 사가 비싸더라고요. 해서 부사도 용어를 꾸며줘요. 그리고 뒤에 붙는 쪼무레기를 조사라고 얘기해요. 조사요. 그 다음에 오예 같은 게 감탄사예요. 총 9개가 있어요. 그러면 품사가 다른 거를 고르래요.
자, 용언이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용언은요,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은요, 사전을 찾을 때 다자로 끝나요. 다자로 끝나요. 다자로 끝나면 용언이라고 아시면 돼요. 용언에는 두 가지 동사, 형용사가 있어요. 자, 밥을 먹고의 기본형이 뭘까요? 그렇죠. 먹다예요. 잠을 자니, 피곤이 풀린다. 자니의 기본형은 뭐예요? 자다예요. 이러면 용언이 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시험이 끝나서 즐겁다. 다자로 끝나죠? 깨끗하다. 다자로 끝나죠? 달린다. 다자로 끝나죠? 푸르다. 다자로 끝나요. 이 말은 얘네들이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 찾아볼까요? 네, 맞아요. 달리죠? 달리는 거, 움직이는 거. 얘만 동사이고요. 나머지 얘는요. 얘는요. 세 개는 다 뭐가 되냐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형용사, 답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개념에 대해서는 시험 전에 한번 더 쫙 해드릴게요. 오늘은 거기 첫 시간이니까 쉽게 이제 설명드렸어요. 핵심적인 것만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4번 들어갈게요. 미치진 부분이 올바르게 쓰인 거. 맞춤법 문제네요. 내가 먼저 할게, 발음은 할게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깨라고 하면 안 돼요. 개라고 해야 돼요. 깨라고 발음하는 건요. 물어볼 때. 그럴 때 나올 수 있어요. 할게, 리을 개가 하나의 어미예요. 어미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설거지라고 옛날 분들은 많이 쓰셨어요. 근데 맞춤법이 틀렸어요. 설거지예요. 설거지. 옛날에 설거지라는 말 때문에 설거지라고 많이들 쓰셨는데요. 설거지로 외우셔야 돼요. 설거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옷이 거지가 되죠. 설거지. 그렇게 외우세요. 답은 올바르게 쓰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가 아니죠. 자, 그러면 얘도 틀렸죠. 그 다음에 감기가 어서 낫기를 바래. 요거 낫기는요. 마치 사람이 쑥 엄마 배에서 쑥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뭔가 애를 낳다 할 때의 히읗이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낳기라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벽에 사진을 붙이자.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어렵지 않으시죠? 자, 5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막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힌트예요. 네모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제 편안히 풀겠습니다. 출제위원 땡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한번 볼게요.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면요. 니은으로 발음된대요. 자, 그러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히읗 뒤에 니은이 붙었네요. 그랬더니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발음될까요? 노는 어떻게 됐어요? 히읗이 어떻게 발음이 돼요? 니은으로 됐죠. 다 벌써 났네요. 1번이죠. 다른 것도 의심스럽다고요? 자, 보세요. 얘는 비읍 뒤에 히읗이 나왔죠. 그쵸? 우린 못 찾아야 되는데요. 히읗 뒤에 니은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 탈락. 얘는 기역 뒤에 히읗이 나왔죠. 그쵸? 왜 탈락? 얘는 뭐예요? 히읗 뒤에 이응이 나왔네요. 물론 으라는 모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도 틀렸죠. 답은 1번.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거 신난다, 점수 얻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음은 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거 자음 모음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푸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기출문제 풀이니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제가 답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입술 소리는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자, 본인의 이 입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발음 나는 걸 찾아보세요. 기역, 기역.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나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기역. 비읍, 비읍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입술에 붙었다 떨어지는 거 느끼세요? 이응, 입술이 붙은 적이 있나요? 히읗, 이응이 붙은 적이 있나요? 이응, 발음해 보시면요. 입술에 붙었다 떨어지는 발음이 바로 요거임을 알 수 있어요. 비읍, 비읍. 입술이 붙었죠? 그쵸?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참고로 미음도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발음이에요. 네. 비읍, 미음 해보세요.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죠? 물론 원래는 이거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쉽게 모르는 상태에서 풀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개념은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보통은 품사 문제가 나오면 3번같이 품사 문제가 나오면 문장의 성분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문장의 성분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네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문장의 성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까 품사는 사자로 끝났죠. 근데 얘는 사자로 끝냈는데 문장의 성분은요. 어자로 끝나요. 어자로요. 총 럭키 7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자, 문장의 성분에 주성분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다고 했죠. 주어 있고요. 목적어 있고요. 서술어 있고요. 보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맛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개념은 아주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 중에 목적어는요. 을을이 붙으면 목적어예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하면 을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목적어가 돼요. 근데 목적어 찾는 거죠? 문제가 목적어 찾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목적어 을을이 붙으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를이 돼요. 모음으로 끝나면 르이고요. 자음으로 끝나면 을이에요. 그러면 을을이 붙는 거 찾자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참고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보이고 이건 부사어이고 이건 주어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개념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쉽게. 그 다음에 볼게요. 8번. 좀 지워드릴게요. 지저분하죠? 자, 쭉 지워드릴게요. 네.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네. 네. 자, 깨끗이 지웠네요. 자, 볼게요.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른대요.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자라고 얘기했어요. 탄산 섭취를 줄이자라는 것은 탄산음료가 좀 안 좋은 거랬기 때문에 줄이자고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과도한 섭취 쉴 때 과도하다는 거는 보니까 뭔가 부정적일 때 과도하다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이게 긍정적이라고 하면 충분한 뭐 이런 말로 쓰지 과도한이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내용이고요. 이것도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섭취 실태를 알아봤대요. 문제점이 뭐냐면 비만의 우려가 있고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물을 마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 판매로 얻는 경제적 효과? 이건 문제점이라서 부정적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줄이는 거는 왜요? 부정적이니까 줄여야 된다는 거 맞죠? 그쵸? 근데 경제적 효과요? 요거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리을이 되겠네요. 왜요? 요것도 과도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부정적이니까요. 그러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하고 얘만 긍정적이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9번. 고쳐쓰기 방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지워드릴게요. 네, 지워드릴게요.
자, 볼게요. 고쳐쓰기는요, 다른 말로는요, 수정하기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뭔가를 수정한다. 적절치 않은 거라고 했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 꼭 나옵니다. 볼게요. 독도에 살았던 희귀한 생물에는 독도 강치가 있대요. 약간 표범, 바다 표범 같이 생긴 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독도예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 어부들이 막 너무나도 마구잡이를 잡아가지고요. 씨가 마른 거예요. 너무했죠? 자, 그래서 독도 강치가 있는데요. 독도에는 다양한 암석과 지형, 지지구조가 있대요. 지금 독도 강치 얘기하고서는 갑자기 독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독도의 지형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뭐예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으로 삭제한다. 그 다음 독도 강치는요. 독도를 중심으로 독대 연안에 살았던 바다 사자래요. 그리고는 뭐래요? 덩치가 크고 지능도 좋았대요. 독도 강치는요. 먹이가 풍부한 독도 주변에서 수만 마리가 어떻게 돼요? 서식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먹이가 풍부하다.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먹이에게로 바꾼대요. 자, 그러면 독도 강치는 먹이에게 풍부한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왜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데 적절한데 굳이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3번 볼게요. 무자비한 포획으로 독도 강치는 멸망 같은 거는 나라가 멸망할 때나 멸망이라고 쓰죠. 아니면 인류가 멸망할 때 이렇게 쓰죠. 요거는 뭐예요? 멸종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생물의 한 종류가 없어질 때 멸종, 그래서 야생동물 멸종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박제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수가요. 나중에 품사에서 제가 품사에서 여기서 보다시피 요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개념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수는 의존명사예요. 명사인데 명사 같지 안 생긴 게 의존명사거든요. 의존명사 앞에서는요. 반드시 띄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장의 성분을 배워요. 여기 7번에서 나왔죠? 7번에서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 문장의 성분에서 관형어가 있거든요. 이 앞에 관형어가 앞에 있고요. 띄어쓰기 반드시 해야 되고요. 수라는 말이 없고요. 여기 뒤에 조사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뒤에는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여기가 관형어가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요. 관형사형 어밀에서요. 요거 부분은 나중에 또 개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9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10번. 하장문의 마지막이죠. 10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장의 야생화를 조사하여 보고서 쓰기라고 했어요. 목적이 우리 고장의 야생화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쓴대요. 조사 내용이 종류, 특징, 서식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법으로는 인터뷰도 하고 방문도 하고 책 조사도 했대요. 그럼 보고서를 쓸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조사 내용은 야생화 전문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야생화 전문가에 대해서 지금 거기 뭐죠? 여기 조사 방법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해서 당연히 사실적인 거를 써야 되겠죠. 보고서잖아요. 조사해서 쓰니까요. 이건 맞죠. 야생화 애호가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어떻게 해요? 동의 구해서 인용한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야생화 박물관에서 찾은 자료를 적절하지 않는 거로 했잖아요. 과장한다고요? 과장하면 안 되죠. 그건 사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요. 그리고 인터넷 책 아까 얘기했죠? 인터넷 관련 책에서 찾은 내용은 당연 출처를 밝혀야 돼요. 요즘 저작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맛보기로 10번까지 해드렸고요. 네. 저랑 하는 거가 어렵지 않으시고 재미가 있으셨다면 물론 공부를 해서 흥미 느끼기가 힘드시겠지만
괜찮으셨다면 다음 시간에 또 올릴 때 그때 함께해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 부분 들어가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